그 유형 16번 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유형 16번 나는 이걸 중학교 때 배웠거든. 옛날에 실제로 중학교 애들이 이걸 배우고 올라와서 설명 안 했는데 요즘에 중학교 때 안 배우나? 너네 이거 혹시 처음 봐? 야 처음 봐? 아니야 아니야.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봤던 것 같아. 유형 15년. 유형 15번 그건 안 할 거야. 그걸 안 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풀어봐.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쓰면 돼. 접선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하면 되고 왜냐면 앞에서도 나왔던 거거든. 또 나오는 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거든. 유형 16번을 혹시 처음 본다면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처음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 그래서 그냥 책이 없지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볼게. 이게 뭐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거야.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총 5가지가 있어. 알겠지? 5개. 자,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 첫 번째는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음이야. 근데 만나지 않는데 외부에서 안 만나는 거야. 내부에서 안 만나는 것도 있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뒤에 있나?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원이 이렇게 있고 한 원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네들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이유가 원과 원이 서로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알겠어? 도훈아, 가서 뭘 하다 왔길래. 두 번째는 외접이야. 접하긴 접하는데 외부에서 접하.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는 내접.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안쪽에서 접한다. 다섯 번째는 안 만나. 안 만나는데 얘는 내부에서 안 만나. 그러니까 큰 원이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이 그 내부에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있다. 처음 거부터 다시 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선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 저렇게 긋는 선을 뭐라고? 공통 외접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형 16번이 그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저기에서. 그렇지? 그리고 자, 공통 외접선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2개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2개가 나오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가는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를 거야. 공통 내접선.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2개 나오겠지. 마찬가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써보면 얘는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외접선 몇 개? 2개. 내접선 몇 개? 2개 나온다 이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통 외접선이 두 개 나오고 공통 내접선은 하나 나오지. 공통 접선. 접점이 공유되는, 접점이 일치하는 공통 외접선. 그래서 이때는 외접선이 두 개 나오고 내접선이 하나 나와. 그리고 요 경우는 공통 접선이 외접선만 존재하지 내접선은 없어. 그래서 이때는 외접선이 두 개 나오고 외접선이 한 개 나온다. 요 경우는 내접선이 하나 나오고 외접선이 한 개 나온다. 그렇지? 아니 외접선이 한 개 나오고 내접선이 한 개 나온다. 이거는 공통 접선이 없지. 자 그럼 봐봐. 그 다음 것도 써볼게. 우리가 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야.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뭐라고? d라고 할 거야. 그때 그 d가 r1 플러스 r2보다 크지. 그렇지? 지금 이게 쓰는 게 핵심이야. 왜냐면 문제 풀이를 얘로 할 거거든 실제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어려운데, 자 봐, 요렇게 그었어. 요렇게 그었어. 이게 R1이고, 요게 R2고, 요게 중심간의 거리가 되지? 맞지?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길이가 뭐가 돼? R1과 R2의 차이가 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얘는 왜 안 해? 얘는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쓰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요거랑 요거 사이. 그치? 그러니까 쟤보다는 더 가까이 있고, 즉 D가 얘보다는 작아.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지? 우리 가까이 있으려면 길이를 줄이면 되잖아. 그치? 얘보다는 길이가 작아. 다시 말해서 R1 플러스 R2보다는 D가 작아. 그런데 얘보다 멀어. 얘보다 멀어. 너무 가까워. 밀어내면 접했는데 밀어내면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쟤보다는 먼 거야. 그래서 절대값 R1 마이너스 R2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얘는 뭐야? D가 절대값 R1 마이너스 R2보다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문제에서 그러니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지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네들이 공통접선이 3개야. 원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공통접선이 3개다. 중심 간의 거리 구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공통접선이 3개인 상황은 빨리 찾아봐. 뭐야? 이 중에서 제인 거지. 공통점 3개 나온 건 언제야? 외접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반지름을 더해주고 끝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야. 외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 이거 굳이 외워야 돼? 그림 떠오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접선 3개라는 거를 내가 뭐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림을 떠올리면 공통 접선이 3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그냥 요런 게 있었어. 공통접선의 개수로 두 번에 위치한 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 그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내가 꼭 얘기해 줄 건데, 이건 앞으로 너희들이 3년 동안 기억해야 돼. 자, 어떤 원과 원이 내접하면 외접이 아니고 내접하면 반드시 중심과 그리고 접점이 일직선상에 있어. 알겠지? 중심 2개랑 접선이 어떻다?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원이 온전히 주어지면 보통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풀어. 원이 온전히 주어지면 내가 당연히 이거를 쉽게 푼다고. 이거 계산해서.
원이 딱 온전히 이렇게 전체가 주어지면 너네들이 이 세 점을 연결을 잘 푼다고. 그치? 우리가 잘 풀지 모르지만 보통은 내 보면 잘 풀어.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반원을 주고 여기 내접하는 원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저렇게 나오는 순간 이거를 못해. 왜냐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모양을 기억하잖아. 그 모양이 아니니까 이 생각을 못한다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전부 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전부 다 원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서 그 생각을 못해.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이 접점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그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는 뭐 큰 반지름에서 x 빼서 피타고라스 문제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원과 원이 내접하고 있으면 보통 원 전체를 안 준다고. 왜냐면 그럼 너무 잘 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부채꼴이나 반원이나 이렇게 원을 줄여서 줘.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 연결을 생각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꼭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꼭 기억해. 부채꼴 혹은 반원과 원이 내접한다. 중심 연결하고 접점까지 연결. 알겠지? 일직선상에 꼭 해야 돼. 저렇게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저게 포인트야. 저거를 꼭 하면 안 하면 절대 못 풀어. 꼭 해줘야 돼 저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것도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긴 한데 일단은 책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하기로 하고 내가 이 책 만드는 놈들이 참 마음에 안 들게 이게 원래 있었어 없앤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필요해 이런 내용들이 그치 근데 없앤 이유는 필요 없어 없앤 게 아니고 약간 그 외국물 먹어갖고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 약간 이런 감성을 없앤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못 풀잖아 알려줘도 못 푸는데 스스로 생각해서 어떻게 풀겠어 그치 그래서 알려주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문제집이 없는데 별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고 개 많이 나와 특히 저건 진짜 많이 나와 알았지? 자 일단은 뭐 그래서 어쨌든 공통접선에 대한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고 그 공통접선이 뭔지 얘기했으니까 그 길이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길이 구하는 거는 그냥 후딱 하고 넘어갈게 뒤에 것 좀 해야 돼서 이거 쉬운 거야 이거 자 어떻게 하느냐 중심 연결해 중심 연결 이렇게 그어 접선 우리는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이니까 접선 나오면 우리가 이건 거의 반자동이지 접선 나오면 수선을 긋는 거 거의 반자동이지 저렇게 그어놓고 여기에서 이 원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 반지름에다가 그러면 내가 요 길이가 작은 원은 라지 스몰 r이라고 하고 얘를 라지 r이라고 할게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저 밑에 나오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건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니? 요 길이가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 쓰면 돼. 됐지? 그렇게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 이게 외접선을 구하는 방법이고 보통 D는 줄 거야. 주거나 너희들이 직접 좌표를 찾아서 구하든지 그 D를 구하면 내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내접선 구하는 방법이 얘보다 조금 더 어려워. 조금 더 어려운데 사실 또 거의 똑같아. 똑같은 개념이야. 수성 그어놓고 피타고라스는 거 똑같아. 자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됐지?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중심 간의 거리 연결. 그 다음에 요거 연장. 수선해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길이지. 요 길. 요 길이 L. 아까도 요 길이. 요 길이가 L인데 요걸로 대신 구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 요 길이가 L인데 얘를 대신 구하는 거고. 요 길이가 얼마? R. 요 길이가 얼마? R 플러스 R. 그렇지? 이게 R이니까 얘는 얘랑 더한 거지. 이것도 피타고라스.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거는 뭐 추가적인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공식만 써주고, 공식은 당연하겠죠. 외우는 거 아니고, 외워봐야 의미 없어. 외우는 거 아니고 피타고라스를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잠깐만, 저거 잘못 쓴 거 같은데? 마이너스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야? 이거 외운답시고, 외접선은 마이너스, 내접선은 플러스, 뭐 이렇게 외우면 이제 공부 못하는 티 내는 거야. 자, 그다음 유형 17번을 풀어볼 건데, 자, 이제 원과 원의 관계를 쓰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할 거야. 원과 직선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는 5개 있었어. 원과 원의 관계는 5개. 자, 원과 직선의 관계는 3개 있어. 원과 직선의 관계는 3개. 그리고 문제 수를 따지면 얘가 이 단원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단원에서 그 원과 직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 그게 근데 요 유형 하나가 아니라 뒤에 보면 접선이 있어. 접선 구하는 거 다 포함해서. 그렇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3가지가 나오는데,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접한다. 그래서 이 접선에 대한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 두 점에서 만난다. 말은 안 쓸게. 뭐 보면 알잖아. 두 점에서 만나는지 뭐 접하는지 뭐 알잖아, 그렇지? 이 단원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이거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고, 접한다. 봐봐. 요게 반지름이야. 요게 거리, 점직으로 구한 거리. 맞지? 점직으로 구한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면 뭐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지. 얘는 뭐야? 같지. 얘는 반지름이 더 크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앞으로 접한다라고 하면 뭘로 구한다? D는 R. 내가 D는 R이라는 말을 앞으로 이 원방 끝날 때까지, 그리고 원방 끝나도 그 다음 단원이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 이동의 내용의 상당수가 원방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접하는 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접한다는 뭐다? D는 R. 근데 D는 R이라고 하면 뭐다? 접선 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D는 R. D는 R. 뭐라고? D는 R. D는 R로 구할 거야. 알겠지? D는 R로 구할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직선을 이렇게 쓰고 이 원방을 이렇게 썼어. 얘들이 접한대, 혹은 접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혹은 뭐 두 점에서 만난다, 혹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원래는 너네들이 기존에는 그 1학기 때는 이걸 풀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얘를 대입해서 풀었겠지. 맞지? 연립해서 풀었겠지, 쉽게 말해서. 그렇지? 연립하는 것 중에 대입법을
써서 풀었겠지. 대입을 해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을 쓰고 ax 플러스 b에다가 mx 플러스 n을 놓고 이렇게 해놓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이 됐잖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 교점의 x좌표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야?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왜냐면 실근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가 0이면 뭐야? 중근인 거지. 그러니까 접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음수면 뭐야? 실근이 없는 거니까 안 만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맞아? 설명 겁나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대충 하는 이유가 있어. 자, 잘 봐. 그럼 우리가 접하는 조건을 구하거나 만나지 않는 조건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저거. D와 R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한 거. 그게 뭐야? 이거. 판별식. 그치?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 근데 이걸로 절대 풀면 안 돼. 절대 풀지 마, 이걸로. 이걸로 절대 풀지 마. 이걸로 풀면 진짜 정신 나간 놈이야. 개도라이. 알겠어? 미친놈만 이걸 푸는 거야. 근데 봐봐. 너네 책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판별식 아니야? 76페이지 봐봐. 오른쪽 유형 17번 중간 박스 봐봐. 거기 판별식 써있어 안 써있어? 판별식 써있지? 밑에 D는 써있지? 자, 이 문제를 내가 설명을 대충 하고 풀어와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풀어오냐면 전부 다 하나같이 판별식을 풀어. 전부 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판별식이 1학기 때 많이 썼던 거고 얘는 갑자기 D는 R. D가 뭐야? 점집 써야 되네. 최근에 배운 거 쓰기 싫어. 이러고 안 한다고. 너의 심리가 그래. 그치? 그래서 이거 안 할까봐 이걸로 풀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걸로 푸는 순간 너네들은 문제 못 풀어. 망한다고. 왜 못 풀어? 이거 내가 일부러 써놨는데 이거 풀 자신 있냐? 이거 풀 자신 있어? 나는 없거든. 나는 없거든. 너네 이거 전기에서 이거 판별식 쓸 자신 있냐고. 미지수가 얼마나 나오겠어 이거. 그치? 그래서 이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 계산은 거의 불가능해 얘가. 하려면 하겠지.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건 언제냐면은 얘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는 거야. 그렇지? 근데 원점일 때도 저게 더 쉬워. 그래서 얘는 아예 안 쓴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단순히 편하니까 이걸 쓰고 얘가 단순히 어려우니까 얘를 써라가 아니고 애초에 이 단원이 뭐야? 이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대수적인 풀이를 하지 않는 거야. 이 다음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대수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그림 그려서 그림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 그치? 그래서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풀지 마. 근데 내가 설명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OX로 시험에 나와. 그래서 설명해주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는. 그치? 왜 OX로 나온단 말이야. OX에서 1, 2, 3, 4, 5 해서 이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맞는 거 고르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이걸로 실제로 계산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야. 알았어? 이걸로 계산 절대 안 해. 우리는 모든 계산 다 뭘로 할 거야? 얘로 할 거야.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이걸 꼭 써야 되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는 본 적 없어. 20년 동안 이거 수업하면서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푼다? 전부 다 얘로 푼다. D는 D와 R의 관계를 푼다. 거기 방법이 두 개 있어서 마치 판별식을 써도 되는 것처럼 써있지만 절대 쓰지 않는다. 왜냐면 계산이 개빡세. 안 쓸 거야. 알겠지? 요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D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점직으로 구한다. 그렇지? 점직으로 D를 구해놓고 반지름과 비교를 해서 누가 큰지 생각해서 반지름이 더 크면 2점, 같으면 접한다. 맞지? 반지름이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꼭 명심해라. 진짜 꼭 중요한 거야. 꼭 명심해야 돼.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말해도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꼭 판교시를 써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지? 하지 마라. 절대 안 해. 애초에 이 단원 전체에서 너희들이 판별식을 쓸 일이 없어. 이 단원 전체에서.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대부분 접하는 경우가 많아. 접하는 경우가 많고 D는 알고 푸는 거야. 하나 풀어볼게. 409번. 자, X축, Y축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4사분면에 있는 듀얼의 넓이 합을 물어봤어. 이거는 X축, Y축을 얘기했으니까 X축, Y축 축을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야. 이제 좀 넘겨. 4 넘겨. 4로 나눠. 자, 우변이 1이면 x 개수의 역수가 x절편이라고 했어. 1이지? 자, y 개수 그 y 개수의 역수가 y 절편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맞지? 너도 이거 기억해. 이거 x절편 y절편. 맞지? 이거 쓴 거야. 자, 그럼 이거 연결하면 직선 나오겠지? 그렇지? x축, y축에 접하면서 이 직선에서 접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존재할 거고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렇지? 두 개나 나와. 이런 식으로. 그때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풀기 전에 저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거 보통 문제가 그 중심 간의 거리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어. 얘랑 얘랑 접하지 않아 지금. 접한다는 보장이 없지. 그러니까 중심 간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너네들이 보통 반지름 더 한단 말이야. 아까 외접처럼. 얘는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구하는 게 맞지. 이거는 너네들이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면 뭐 대충 그릴 수밖에 없지. 그치? 뭐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겠어. 그치? 근데 쟤네들은 접한다 안 접한다? 접하는지 접하지 않는지 일단 알 수 없다. 그치? 그래서 반지름 합으로 구하면 안 돼. 중심좌표 구해갖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 해볼게. 자, 이 점의 좌표는 4사분면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마이너스 a라고 할게. a는 양수겠지. 4사분면이니까. 맞지? 그러면 뭘로 구한다? 접하는 거니까 d는 r로 구한다. 반지름이 지금 a잖아. 그치? 반지름 a 맞지? 그치? 반지름 a. 이거 반지름 a잖아. 반지름 a. 자, 그럼 d는 r로 구해볼게. 자, r이 a야 지금. 그럼 a는 자 루트에 요 직선 그러면 5분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집어넣어. 그럼 4a 플러스 3a 마이너스 4야. 됐지? 이걸 푸는 거야. 넘기면 7a 마이너스 4가 5a고 자 이거 우리가 마이너스를 띄는 순간 절대값을 띄는 순간 한쪽에 끌어붙이면 되지? 그치? 넘겨. 그럼 7a 플러스 마이너스 5a가 4가 됐고 그럼 12a가 4이거나 2a가 4니까 a가 얼마? 3분의 1이거나 a가 이겠지. 두 개 나오는 이유는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 저렇게 두 개. 맞지? 저렇게 두 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여기다 보면은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중심의 좌표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얼마란 얘기야? 요거는 2라는 얘기야. 하나는 2. 맞지? 3분의 1하고 2.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뭘 구하는 거냐면 그 상태에서 두 번의 넓이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 9분의 1파이 제곱하면 얼마? 4파이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접한다. 뭘 쓴다? D는 R 쓴다. 너무 중요해. D는 R. 단일 유형으로 해서 이 책에서 이 단원 원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D는 R이고 너희들이 시험을 보면은 반드시 두 문제 이상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서 D는 R을 내가 써야 되는 문제가 두 문제 이상 나올 거라고. 알겠지?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와. 우리가 그 시험 범위가 아마 집합까지일 거야.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랑 집합 이렇게 있는데 아마 요게 이제 기말 범위가 명자랑 함수고 중간 범위가 도형이랑 집합일 텐데 집합 명제가 한 단원인데 반으로 쪼개갖고 그치? 저렇게. 근데 도형도 이론이 되게 그러니까 그 책의 이 단원의 볼륨이 되게 크고 함수도 단원의 볼륨이 되게 커. 그래갖고 어떤 학교는 1학 그 중간 때 명제도 하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과학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네들은 볼륨이 좀 작아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아마 한 20 몇 문제 중에서 한 15문제가 도형에서 나오고 집합에서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그치? 문제 수가. 그럼 한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중에 D는 알 수 있는 문제가 2개는 나올 거다. 알겠지? 그리고 D는 R에 대한 얘기는 이 시작한 거야. 뭐 시작도 안 했어. 시작만 한 거고 유형 딱 하나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쉽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좀 풀어보고. 유형 18번은 뭐냐면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이거는 D가 R보다 작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은 접하는 거니 지금 우리가 왼쪽에서 본 건 대부분 접하는 거잖아. 17번까지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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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한다만 있잖아. 자, 다 D는 R로 쓰면 돼. 전부 다. 그 중에서 한 문제를 더 풀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풀 수 있을까? 못 풀 것 같지? 자, 숙제를 미리 이렇게 428번까지 해오면 되고 안 했는데요? 아니야, 다 한 거야. 이런 설명은 다 있어. 문제를 안 풀었을 뿐이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보다 D가 R보다 크다야. 맞지? 그림 그려놓으면 그냥 알 수 있어. 보고 하면 돼. 그래서 점집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보면 되고 우리가 점집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나 풀고 마무리합시다. 412번. 뒤에 거 유형 안 풀었다고 해서 못 풀고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앞에 게 훨씬 어려운 거고 전부 다 D와 R의 관계를 쓰면 다 풀 수 있어. 전부 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갖고 하시면 하면 되니까. 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fx래.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플러스 5래. 그때 2, 4, 5면 위에 있는 점핑에서 접할 때 f의 마이너스 5 곱하기 f 5를 구하시면 되겠어.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어디야. 사실 이거는 좀 잘못 나온 것 같긴 해. 왜냐면 뒤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유형 3가지를 공부를 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방금 숙제를 어디까지 오라고 그랬어? 유형 19번까지 오라고 그랬지. 너는 유형 20번 보면 뭐야?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게 뭐냐면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외부에서 구했을 때 유형이 3개 있다고. 그 접선을 구하는 방법 3가지를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단원이 끝나는 거야. 원방 단원이 끝난다고. 자,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걸 이용하면 좀 쉬운 건데 이 점의 답표를 A, B로 놓고 우리가 그때 공식 하나 외울 거야.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을. 그게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인데 우리가 그거 지금 쓸 수가 없잖아. 뭐 쓰고 대입하면 그냥 나오는 건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돌아가서 해볼게. 그냥 쭉 돌아가서 해볼게. 그거 쓰지 않고. 봐봐. 근데 이 직선을 쓸 건데 이 직선은 그냥 y mx라고 쓸게. mx 플러스 m이라고 쓸게. 그렇지? 아까 m 쓴 거 같은데? 아닌가? 상관없지. 얘기 쓸게. 그치?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 원점에서 거리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그치? 그 식을 써볼게. 그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0 이거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놓고 자, 0,0에서 거리를 구해보면 d는 r을 쓰는 거지. d는 r 접하는 거니까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n이지. 그치? 그래서 n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 n이라고 하는 게 저 직선의 절편인데 너의 절편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2개 있을 거 아니야. 2개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있으니까 2개 나오는 거야. 그치?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을 때 n값이 2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니까 2개 나오는 거라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맞겠어? 플러스가 맞겠지. 왜냐면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위에 있잖아. 4사분면에서 만든다고 했으면 마이너스를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 여기가. 그래서 이 fx가 나온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fx는 뭘로 나온 거야? mx 플러스 5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야.